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소멸해 갈까? 시간과 기억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까? 묻는 작품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새해 선물 빛의 과거를 잇는 시간 3부작을 완성하는 장편소설 시간의 감촉을 출간한 은희경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에 딱 맞는 특별한 손님이시죠. 오늘 모시려고 아껴뒀습니다. 은희경 작가님 새 소설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작가님. 오늘 그 많은 카페인님들이 작가님 모신다는 얘기에 와, 진짜 7주년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윤고은 작가 진행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이모 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모 미소.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그시 이 상황 전부를 다 이렇게 좀 즐겨주시는 느낌이, 눈에 담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너무 일단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부터 와, 이 그림들을, 이 엽서들을 다 꾸몄을 그 책상 위에 손들이 떠오르고 맞아요. 그 시간들, 그 표정들 이런 게 떠오르니까 다들 이 카페인 분들 다 너무 윤고은 이 방송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2019년에 빛의 네. 과거, 그때가 첫 이제 북카페 제가 온 이후로는 처음 오셨던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신기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그때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죠? 아주 나지 마세요. 기억나지 아니요, 말라고요.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에요. 윤고은 작가가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역시 많은 팬들이 즐기고 계시군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카페인들이 보내주신 엽서 쫙 이렇게 보시고서 오늘 행운권 추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행운의 엽서처럼 뽑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뽑으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글쎄, 딱 손 닿는 네, 거? 근데 진짜 막 무슨 기준을 막 생각하려면 복잡해지니까 맞아요. 딱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를 뽑았는데, 네. 그러니까 커피 알갱이 가는 거를 그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셨대요. 그래서 또 뭔지 짧은 찰나에. 거기에 개입된 모든 감각들이 조금 느껴져가지고 네. 호감이 갔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북카페 선물처럼 오셨는데 전 너무 신기했던 게 또 이제 7년 만에 장편 소설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빛의 과거로 만났고 네, 네. 이번에도 그것도 너무 이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역사랑 또 마침 또 생일날 오시는데 너무 맞잖아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우리의 첫이라는 그 게임이 등장하잖아요. 네, 소설 속에. 네, 네. 소설 속에. 아니 그것도 너무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거여서 너무 북카페 생일 위주로 지금 이것을 막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오래전에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네. 얼마나 하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랬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맞아요. 너무 멋집니다. 윤고은 소설가. 네. 맞아요. 아니 사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사실 여기는 얼마나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늘을 즐기자라는 걸로. 그럼요. 네, 그렇게 하다가 7년으로 왔고 지금 또 우리 은희경 작가님이 오셔서 선물 받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자, 박혜정님, 이번에 내신 책, 이 시간의 감촉, 며칠 전에 2권을 사서 동생에게 1권 선물하고 저도 읽었어요. 최근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동생에게 위로를 건네려고 골랐는데 저도 위로를 받았답니다. 오늘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챙겨서 본방 들어요. 네. 하셨습니다. 책 내고 독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죠? 네,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동갑인 자매를 설정을 했어요. 네. 1월에 태어나고 또 12월에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매가 있는 분들이
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고 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는데 어릴 때 나는 40살 되면 그냥 죽을 거야. 뭐 나는 그 나이까지 살기 싫어. 뭐 이런 생각들 네. 한 게 우리에게는 노년에 대한 어떤 역할 모델이 없었던 것 같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조금 뭔가 쇠락하고 뭐 무기력하고 네. 뭐 아프고 그런 것만 생각했던 분들이 이 소설 읽으니까 그 나이대에 한번 사람들 괜찮을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하셔서 그냥 독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소설 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계절, 특정 계절, 딱 어떤 시점 요렇게보다는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을 살피는 그 마음을 담아두신 구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따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은희경 작가님이 이제 쭉 내신 지금까지 이제 출간한 그 책들을 쫙 이렇게 늘어두면 이제 그 중에 4권 이거 포함해서 4권을 북카페에서도 함께 했지만 늘어두면 진짜 그 흐름이어야 했구나 혹은 그 시절엔 그걸 썼어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다시 느껴지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시간 3부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새 선물하고 빛의 과거하고 이 소설까지가 시간에 대한 소설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나 이런 것보다 그냥 길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이 결국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처음에는 행복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늘을 남겼고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는데 그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데려갔고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소설 시간의 감축을 쓰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세 개가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럼 시간 3부작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편집자한테 했더니 편집자가 바로 광고 문안이 시간 3부작이 나왔죠. 그러니까 작가가 감각하는 그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쓰시는 동안은 어떠셨어요? 이번 소설 연재했던 것을 또 묶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쓸 때는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게 몸을 얻는 순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련이 되고 사회적인 억압을 받아서 또 어떤 식으로 억압이 이렇게 뭔가 변형이 되고 어떤 거는 또 그 가식적으로 또 뭐 우리가 또 적응해서 보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그 삶의 흐름을 몸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어요. 일부 안 된 거는 일부 남겨두신 사실은 거죠? 조금 더 몸을 좀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약간 생리적인 거, 뭔가 육체적인 것들. 근데 그런 얘기를 80대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4부작이 그것은 또 몸에 대한 얘기로 또 다시 엮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아무튼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역시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끼리의 그 연대 이런 얘기로 결국 흐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인물들이 움직이고 대화를 하니까 이들의 흐름을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작가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훅 빠져서 읽었고 그리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다. 80대에 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일부 된 부분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매가 지금 병실에서 이제 간병인들의 어떤 모습까지 다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여행까지 가게 되지만 이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감각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부 더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더 호기심이 들어서 19금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살짝 그 대화로는 등장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대화가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 19금 이후의 얘기도 네, 80대에 작가님이 꼭 써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몸에 대한 거. 서혜진님 지금 선물처럼 오셨다라고 좋아하시고 최준호님도 그렇고요. 이나라님은 여름 휴가지에서 시간의 감촉 재미나게 읽었어요. 북카페에 왜 안 오시나 했는데 7주년 손님으로 오신다니 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북카페에도 단골로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항상 북카페에 이렇게 카페인 분들 생각하셔서 오시고 하셨는데 이번엔 또 특히 이 생일이어서 네. 더 아마 기쁘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흐뭇한 마음으로. 음악도 골라 오셨는데 어떤 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승윤 씨의 무얼 훔치지 들어보고 싶네요. 같이. 왜 이 곡을 고르셨나요? 좋아하는 가수인데 뭔가 예, 가사를 너무 정성스럽게 쓰고 뭐 할 말이 있는 네, 뮤지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거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제 타입이에요. 제 타입이 이승윤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타입인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골라 오셨습니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될 예정이고요. 무얼 그리실지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감촉을 출간한 은희경 소설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은 무얼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농나무 어떨까요? 농나무. 네, 근데 뭐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나무 비슷하게만 그리고 농나무라고 우길 거예요. 네. 그럼요. 이름 붙임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제 이번 소설 속에 그러니까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손녀랑 셋이서 이제 그 일본 여행을 떠나는데 네, 거기서 이 3000년 된 농나무를 보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된 농나무는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3000년은 그냥 신성하게 보고 그래서 야, 이 시간이라는 게 규정하게 달려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막 한 농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기억할 만한 것 같아서 농나무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농나무 에디션입니다. 네.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이 은희경 작가님 반갑습니다. 소설 읽기 시작할 때 작가님의 빛의 과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한국 현대문학과 여성 작가를 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혈 카페인도 됐습니다. 작가님의 많은 작품 중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에게 은희경 작가님은 한 시대를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정말 문학의 문학을 제대로 제 소설 읽어서 제대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소설들이, 네, 제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 계시는 분 같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제 소설 중에 저 소설 좋아합니다. 예. 그걸 또 이렇게 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외로움을 타시는 분일 수 있어요. 진짜 은희경 작가님의 그 소설 발표하신 게 많으니까 그 작품들을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걸 딱 보고 약간 스타일을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다기보다도 제 소설이 대체로는 조금 고독한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는 그런 소설이 많기 때문에 제 소설에 공감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조금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나는 남과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또 이번 소설은 시간의 감촉은 다 읽고 나서 느껴지는 그 어떤 정서적인 포만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훅 이제 어떤 얘기하신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지점이 초반에는 정말 그걸 또 겨냥하는 것 같은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중간쯤에 이런 문장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주인공에게 오는 그 어떤 가계도의 윗부분이 다 사라지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했을 때 이제 그냥 그 다음 죽음의 순번은 나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서늘한 인식 같은 것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외면하고 싶은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하단 네네.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건드리기도 하는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또 여성 5대 서사로 볼 수도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데서 조금 위안을 얻게 되는 지점이 좀 많아서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음, 소설 중에서 네, 특히. 네, 네. 저는 그전에는 소설을 조금 해피엔딩을 안 만드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음, 왜냐하면 저 스스로 나는 굉장히 사실주의 작가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주인공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이건 무책임해 이렇게 생각을 한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 주인공들이 그 결국 가게 된 게 음, 이렇게 이런 길이라면은 그거는 행복할 수 있는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했고 특히 이번 소설의 주인공들은 조금 더 미래를 조금 더 그러니까 둘 다 65세지만 네, 다 이제 인생이 이제 뭐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이라기보다 아직도 많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앞으로 올 순간들을 조금 즐겁게 바라봤으면 했기 네, 때문에 좀 이 소설은 따뜻하게 끝나고 싶었고 음. 그래서 제가 쓴 소설 중에 좀 따뜻한 결론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좀 기대고 싶은 포근한 그런 소설. 5993 쓰시는 카페이님 직장에서 지금 몰래 듣고 계시대요. 은희경 작가님 책을 거의 다 수정하고 있을 만큼 최애 작가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오늘 반가우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네. 북카페 나오셔서. 아, 정숙님은 와, 귀로만 즐기는 북카페 러버인데 은희경 작가님이 나오시니 너무 반가워서 사연을 드려요. 애정했던 작가님 목소리 처음 들으신다고. 네. 너무 기뻐요. 저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소설의 주인공 아까 살짝 그 일본 여행 얘기도 나오지만 안나와 경선입니다. 그쵸? 네. 어떻게 한 해, 자매인데 어떻게 한 해에 태어나죠? 하신 그 카페님도 계셨는데 12월생 그리고 1월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그냥 편하게 부르죠. 쌍둥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네. 안나 경선이 부르는데 이 두 여성의 어떤 삶이 겹쳐서 뭐 1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도 그냥 훅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겹쳐서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시작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매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네. 다른 처지로 태어나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나라는 주인공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음, 아들인 줄 알았다가 네. 뭐 딸이 그때는 근데 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 딸인데다가 또 뭐 예쁘지도 않고 또 뭐 네. 체격도 크고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뭔지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 사이도 좋지 않을 때고 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채로 내가 네. 태어났구나. 게다가 이제 걷기도 전에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순번이 밀리는 거죠. 음, 그런 게 이제 안나라는 사람의 네. 미, 세상에 등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경선은 이제 동생인데도 뭐 병원에서 그리고 안나는 산파가 받으러 오고 음, 그런데 경선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도 돌아오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쁘게 태어났고 음, 그리고 뭐 딸이라고 구박하는 할머니도 장손이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였고 안나는 그와 달리 자기 안에 어떤 그늘 속에서 있게 된 네. 그런 존재였고 서로 다른 존재인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될까 음,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어떤 자기가 태어난 조건이 어디까지가 나 자신의 것이냐, 네. 예, 어디까지가 환경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 자신의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냥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똑같은 자매인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것들도 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또 가정 내에서 약간의 어떤 차별 같은 걸 서로 느끼고 그런 네.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냥 이제
지금 이 주인공들의 처지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좀 만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게 되는데 과연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가? 예.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병에 걸리면서 서로 다시 이제 만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해석해 가면서 오해도 좀 풀고 그쵸.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연대와 어떤 냉혹함 속에서 이어졌다 끊어지는가 그런 얘기들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이 자매가 한 명은 이제 환자로, 한 명은 보호자로 이렇게 또 네.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손녀 다니엘의 역할이 등장하면서 네, 네.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굉장한 모험이 아닌가 싶은데 이 이야기,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고르셨나요? 저는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 네. 네, 이번에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이 소설 속의 손녀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소설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이 뉴진스 팬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영어 이름을 스스로 짓잖아요. 네.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네. 그럴 때 자기가 선택한 이름이고 또 허락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어린애지만 자기의 그 독자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은유로 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영감을 주었던 뉴진스의 곡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의 감촉 장편소설 들고 은희경 소설가 북카페에 나오셨습니다. 송여진님, 선물처럼 와주신 작가님 감사드려요. 새해 선물부터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 목소리 들으니 설레요. 담담한데 오래 남는 문장들이 참 좋아서 힘들 때마다 다시 읽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담담한데 오래 남는 문장들, 이거 작가님은 어떻게 이 문장을 쓰세요? 새삼스럽지만. 네. 안 알려주면 영업 비밀이. 근데 너무 간단한 딱히 간단하다고요? 비결이 있다는 네. 것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정답이라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그냥 생각을 많이 해요. 계속 네. 그 안에 문장 안에 들어가는 네, 거네요. 네. 그쵸? 그리고 뭔가 내가 느끼고 있는 이거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제가 밑줄 그었거든요.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엄마를 떠올리면서 안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사람은 병과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교감한다라고 네, 하는 네.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됐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은 사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잘 밑줄 긋지 않았던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반대를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네. 뭐 좋은 것들을 교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과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교감할 수 있다는데 마음을 열기까지는 또 굉장한 성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이 책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네.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낯선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나하고 여기서 벽이 생길 거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글의 맥락은
어머니가 말년에 변해버린 모습이 자기로서는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쵸. 피했는데 외면했죠. 예, 외면했는데 결국 화해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교감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삐식삐식 웃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딱 떠오른 것은 그 간병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자매가 한 명 환자 한 명 보호자로 이제 그 병실을 공유하게 된 건데 근데 거기서 그 몸을 좀 잘 봐둬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이제 이상 가족이 돼도 이제 그 몸에 있는 흉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상가족은 꼭 옷 벗고만 그렇게 확인을 하느냐. 네, 근데 네. 이런 지점들은 약간 또 위트가 있기도 하고 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해서 군데군데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읽게 됐던 것 네.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을 쓸 때 어쨌든 이제 무거워지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도록 재미있고 또 농담을 많이 하려고 네. 네, 그렇게 애썼어요. 그리고 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개그 감각이 있고 있어요. 있으세요. 맞아요. 제가 혼자 주장하고 다니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좀 재밌게 쓰자, 웃게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특히 자매들끼리 농담도 많이 하고 맞아요. 이 손녀가 또 굉장히 엉뚱해서 손녀와의 농담도 좀 자연스럽고 천진한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게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다니엘의 이름을 저기 뉴진스에서 네. 따왔다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방영하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 다니엘의 아빠가 영범인데 그 폭삭 속았수다까지. 네.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영범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다니엘의 아빠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이기적이고 네. 자기 부모의 그 범주 안에서 그대로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의 엄마인 다은에게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 같은 네, 그래서 느낌이 있죠. 그 인물에 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참 애는 착하다고 했잖아. 그 부분도 재밌어요. 이러면서 그 악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네. 기득권에 맞추면은 결국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조금 이야기 속에서 나타났으면 했어요. 언젠가 아마 그 반대도 충분히 이미 기능했거나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뮤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배우의 그 역중 그 역할명을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작가님의 소설에서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장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니까요. 그 네, 인물이.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작가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했는가가 조금씩 소설 속에 반영되고 그게 동시대 작가들과 독자들의 어떤 또 만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 자꾸 등장하는 그 손녀 다니엘 너무 생동감 있는 역할로 여기 딱 등장을 하는데 진짜 탐정 같았어요. 약간 탐정처럼 느껴졌고 다니엘의 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아이인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는 그 연구가 체험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진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자매가 너무 다른 두 자매가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시기도 했거든요. 그 경선은 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의견은 많았다. 이게 어떤 의견인지 부정적인 논평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어떤 캐릭터인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번역 어플이 안 되거나 하면은 또 어떻게 이제 그 중학생 영어로 그걸 또 이제 도와주는 그 두 할머니들인 거잖아요. 두 할머니를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그 얘기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 장면 쓰실 때도 정말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고 이 다니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노트가 있어서 네. 왜 우리 경선 할머니는 세수할 때 저렇게 물을 많이 흘리나 맞아요. 막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 왜 이렇게 물을 많이 흘리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세수를 해봤는데 그래도 계속 물을 너무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면대 밖에 자꾸 뭐 나온다는 거잖아요. 각도도 물이. 막 해보고 뭐 서서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연구를 네. 우리 할머니는 왜 이렇게 물을 흘리는지 자기 말로는 깨끗하게 하느라고 그렇다는데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탐구심이 이제 같이 여행 가서 뭔가 집들을 구경하고 이러면서 네. 할머니들에게 나중에 자기가 집을 지어주겠다 해서 같이 집을 지어서 같은 동네 같이 살자 이러잖아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100살 기념으로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가능성이 없는 거라도 네.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그쵸. 조금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교감 같은 것이 저는 좀 이 소설 속에 드러났으면 했어요. 뭔가 딱딱 뭐 저는 맥락이 맞는 거 아니래도 우리가 네. 삶에서 꿈꿀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매일매일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는 홀로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안나가 경선의 그 짐을 가지러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경선 집에 방문했다가 이제 느끼는 어떤 의도치 않게 보게 된 어떤 그 뭐 사진이라든지 뭐 편지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온기를 품고 있는 물건이라면 안나의 집에 있는 것들은 기능적인 것들만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안나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홀로 딱 할 수 있는 게임 루틴처럼 그렇게 이제 홀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고 당연히 뭐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잘 가지 않고 타인이 나의 몸을 만지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이제 이런 그런 존재인데 이런 안나가 지금 이 여행에서는 이 분위기상 처음에 안 간다는데 노천탕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험을. 자기 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독자분들이 지금 이제 비혼으로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안나가 나의 노년 같은데 마냥 외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 방식의 어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삶만 이제 살면서 자유롭게 살겠다. 나는 어차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고 사람들하고 섞이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 자기도 자기를 조금씩 영역을 깨면서 이제 젊은 날 사랑했던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되는구나. 난 너무 내 그늘에서 그냥 숨어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뛰어내려야 됐었구나. 이런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경선은 자기는 전부 남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맞추려고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당신은 예쁘다, 당신은 똑똑하다 이런 말에 맞추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내 눈으로 나를 보자. 그쵸.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조금 이제 65세에 어떤 나의 첫 순간들을 다시 맞이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 둘이 서로의 모습을 발견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자매이기 때문에 더 울림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안나에게 경선이 그러잖아요. 안나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딱 이렇게 욕망 덩어리인 거잖아요. 활화산 같은.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아봐 준다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그게 좀 참 전율이 있는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나 자신은 나는 모든 거를 딱 그렇게 적당한 거리 밖에서 그렇게 두고 살아와서 했는데 경선이 아닐걸? 안나 너 욕망 많아? 막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좋은 질문인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조금 써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나로 알고 살아가는 완강한 나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이희연의 그러지 마. 하고 싶어요. 이희연은 오랫동안 좋아했던 뮤지션이고요. 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삶이 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좀 어.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노래 같지만 너무 그냥 편안해져요. 너무 끌리는 네. 그 이유인데요. 맞아요. 그쵸? 끌리는 듣다 보면 노래예요. 그냥 괜찮은 것 같다라는 네네. 마음이 드는 거. 음악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의 감촉 쓰신 은희경 소설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탁신희 님이 그 다니엘의 이름이 허락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고, 설정인 것 같다고. 네. 아이들에게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네.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그 자기 아빠한테는 다니엘로 부르라고 했는데도 아빠는 맞아요. 원래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 애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거를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1610 쓰시는 카페이님은 소설을 읽은 후 첫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신다고. 이런 게 저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딱 읽는 것은, 읽는 행위는 끝났지만 계속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일상에서 자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첫은 가장 오래된 이다. 안나와 경선의 첫은 점점 가장 오래된으로 수렴해 간다. 경선의 말처럼 그 모든 게 다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은 매 순간이 첫이다. 나의 첫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첫을 기대해도 되는 거였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여기에는 수많은 그 첫의 기억들이 언급이 돼요. 네, 네. 네, 이게 우리의 첫이라는 게 이제 그 같이 셋이 여행을 가서 비가 오니까 네. 그냥 오늘은 그냥 저희 호텔에서 이제 그냥 지내자 이러는데 그 다니엘이 우리 게임하는 거 어때요? 이제 어린애들은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제 네. 게임인데 우리의 첫 해가지고 첫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첫 여행, 뭐 첫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경험이 네. 나오니까 할머니들과 다니엘의 첫이라는 게 이제 다 동등해요. 그래서 동등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할머니들은 자기 출발점이 되었던 좋아했던 첫 책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면서 과거를 다시 이렇게 네.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그 얘기 중에서 다니엘과 현재의 나와 그 예전에 그 어떤 현재 어린이와 예전의 어린이였던 우리와의 시대적인 그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첫이라는 게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그쵸.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수많은 여기에 등장하는 뭐 첫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첫의 나열들 속에서 아무래도 저에게 좀 가장 쿵하고 왔던 것은 첫 회복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경선이 처음으로 그 첫 회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꼈던 그 순간을 회상하는 게 나오는데 떠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어디가 네. 상처가 나면 다시 아물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도 그러네. 이걸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 우리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거기에 좀 오래 머물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 첫의 목록들을 작가님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쓰셨겠네요. 네, 그 처음부터 게임을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과거 얘기를 어떻게 끌어낼까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네. 이제 썼는데 뭘로 할까 이렇게 뭐 첫사랑도 물론 나오죠. 그쵸. 첫사랑 뭐 나오죠. 이런 거 막 이제 몇 가지 해보다가 몇 개 더 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적당히 뺐고 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네. 첫이라는 것에 어떤 그 감각이라는 게 조금 그쵸. 각별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첫인 동시에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한 기억 속에서 그렇죠? 5086 쓰시는 카페님 질문인데요. 자매가 많아서 너무 공감되는 서사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작가님 우리가 그런 성찰을 하게 되는 나이가 65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혹시 이런 나이들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 현재 49인데 아직 그 성찰을 하게 되는 지점까지 너무 멀리 남은 거죠. 아니죠.
네. 네. 이거는 나이라는 것은 음. 저기 65의 나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다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젊은 주인공으로는 음. 더 쉽게 쓸 수 있는 것, 더 충분히 더 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그때나 돼야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 못했던 것을 또 할 기회는 있다는 뜻이라서 그쵸. 지금 빨리 성찰하십시오.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이야기일 네, 수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인철님은 이번 작품 시간 주제 면으로서는 이제 종지부인가요? 생사와 노소가 한 몸인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죽음과 늙음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더 이 작품 잘 읽겠다고 하셨는데요. 시간 3부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종지부는 쉽게 찍게 되지가 않지 않나요? 근데 네, 이건 또 흘러가 봐야 아니까요. 네,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80대에 쓰신다는 그 몸에 대한 얘기로도 또 쓸 때 몸을 얘기할 때 시간이 또 빼놓고 얘기되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시간을 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일이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하면은 네.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쓰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은 계속 될 거고 그렇죠. 3부작으로 끝내지 말까요? 네. 그때 가서 우리 또, 네, 이렇게 4부작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요. 저는 여기서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 보면 앨범이 2개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그 한 시절을 보내던 자매들 같은 공간, 같은 환경 속에 있긴 했으니까요. 뭐 각자 처한 상황들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자매 앨범에 비슷한 사진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또 똑같을 순 없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수해를 입어서 버려졌고 네. 이제 다른 하나가 남은 건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홀로일 수만은 없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그 마음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처럼 네. 느껴지기도 해서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네. 뭉클했어요. 그게 이제 소설 중간에 그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네. 소설 중간에도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기억하면 같이 기억해주면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어린 다니엘도 맞아요. 저 유치원 친구 걔랑 그때 유치원 다녔던 얘기하면은 저 기억이 잘 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네요. 이제 어린 다니엘도. 입으로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독의 얘기지만 고독의 연대라고 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이야기인데 네. 고독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뭐 연대감이라고 저는 그래서 막 서로 고독하지 않게 해주려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앨범을 갖고 있듯이 서로 다른 존재인데 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네. 서로 기억해주는 것이 그게 유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힘들게 있다가 눈을 떴을 때도 거기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누군가 기억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소설 통해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3분 발표할게요. 7709 0708 송여진님 3분이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 맞아요.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얘기 들려주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작가의 말에 썼던 이 문장을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문장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첫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우리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의 초보자이고 계속되는 한 삶은 늘 초행이다. 어떤 나이든 모든 삶은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오늘 와서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질문이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네. 끌어내셔서 그냥
쉽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으로 또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